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이상기체하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내부 에너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상기체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 내부 에너지 변하는 과정이 구하는 과정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열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에너지 보전 법칙입니다. 보전 법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시간에 무관한 거라 그랬었죠? 시간에 무관한인데 어쨌든 포함해가지고 자연계의 숨은 방정식, 열을 포함한 숨은 방정식을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연력학 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만만한 게 이상기체겠죠. 이런 이상기체를 채운 하나의 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계에다가 뭘 해주는 거죠? 열량을 공급을 합니다. 열량을 공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요만큼의 부피 증가가 있죠. 왜? 변이가 생길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었죠? 압력하고 부피 변화를 곱하면 그게 바로 기체가 하는 일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것과 요걸로 뭘 구한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시면은 일단 이 계에 인풋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이 계로 들어오는 거는 증가하는 거죠. 뭐가 증가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에서 나가는 것은, 즉 아웃풋은 감소하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증가하고 나가는 건 감소하는데, 그랬을 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열량이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들어오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인한 게 있죠. 나가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해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재산은 모르지만 제가 월급을 얼마를 받고 그 달에 돈을 얼마 썼는지 요거를 통해서 저의 재산의 변화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열량은 증가만 하고 일은 감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피스톤을 밀어주면은 오히려 여기가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부피가 줄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예요? 열을 받아서 팽창할 때지만 압축 혹은 수축을 시켜서 열을 방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요? 이 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얘가 팽창할 때, 열을 받아서 팽창할 때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얘가 피스톤을 압축을 당해가지고 열을 방출하면은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열량을 받았다. 걔가 열량을 인풋으로 열량을 받으면은 플러스가 붙고, 예, E를 외부로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예, 되는 요런 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일 법칙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뒀습니다. 따라서 내가 공급한 열량이 일부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고 일부는 외부로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인풋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증가했을 때는, 예, 열량이나 외부에서 E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은, 즉 감소했을 때는, 예, 외부로 E를 해주거나 열량을 손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뭐라고요? 연력학 제일 법칙이고요. 그러면 이 연력학 제일 법칙을 통해서 어떤 연력학적인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과정,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예, 등압 과정 혹은 정압 과정. 등적부터 할까요? 예, 등적부터 할게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얘부터 하겠습니다. 적이라는 건 부피입니다. 근데 부피가 같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되죠? 델타 V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 U는 Q-W가 되죠. 근데 델타 V랑 연결된 애는 누구냐면은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했죠? P는 델타 V였죠. 근데 델타 V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델타 U는 Q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10개를 가르쳐 주면은 10개를 자기로 흡수하는, 예, 흡수율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연력학 과정 중에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 방정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V 그래프가 있습니다. PV 그래프는 뭐라 그랬었죠? 압력 부피 그래프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점을 A, B라고 하고 압력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요거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되죠? PV는 nRT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A, B라고 해보고 어떤 이상 기체의 공급이 없다. 공급이 없다는 것은 뭐죠? 몰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상수는 당연히 변할 일이 없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부피가 일정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A보다는 B가 압력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우리는 온도로 더 느낌이 잘 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B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B에서 A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열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열을 방출. 예,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감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요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째는 아까 하려던 등압 과정이 있습니다. 정압 과정. 이거는 델타 P가 0. 압력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써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셋 다 딱히 0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겁니다. 여기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10개를 가르쳐 주면은 3개 정도만 자기 걸로 만들면 너무 좋죠. 나머지는 까먹죠.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한 열량을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도 쓰고 외부에 일하는 데도 쓰는 뭐 이런 과정이 바로 등압 과정인데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일정하게 해준 겁니다. 압력까지 변하면은 적분으로 이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게 해주고 대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등적 과정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럼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압력이 일정한 겁니다. 압력이 일정하고요. 여기가 V1, 뭐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그려볼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다 표현을 하면은 얘네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근데 부피가 누가 더 크죠? A보다는 B가 더 크죠? 압력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온도는 역시 A보다 B가 큰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 증가가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보다 요거 곱하기 요거 값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열을 흡수하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B에서 A는 반대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열을 방출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압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온 과정이 있습니다. 등온 과정은 델타 T가 0이라고 그랬었죠? 예, 델타 T가 0입니다. 예.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적용을 해보면은 온도하고 관계된 건 누굽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밖에 없어요. 근데 양변에 델타를 씌우면은 얘가 0이라니까요. 그럼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Q는 W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라고. 뭐냐면은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10개를 다 까먹는 거죠. 어쩌면 되게 정직한 학생이죠. 준 만큼 다시 뱉어내는. 그래서 10개만큼 열량을 공급했는데 그만큼을 온전히 내부 에너지 증가를 안 쓰고 외부에 일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내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등온 과정입니다. 이걸 또 그래프로 볼까요? 그냥 다시 그리죠, 뭐. 이렇게 부피가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가 B가 돼요.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 온도가 여기 온도보다 큽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곱해보라고요. 곱해보면 누가 더 큰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무슨 과정을요? 등원 과정을요.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안 변해요. 네. 여기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A 과정에서는 압력이 더 크죠? A 과정의 압력이 B 과정의 압력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얘가 커요. 근데 부피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쓰면은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거는 열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흡수를 해서 바로 일로 방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등온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알겠죠? 여러분의 천재적인 머리에 의해서 얘는 등온 압축이죠. B에서 A로 가는 거는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과정 중에서 등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 이거는 열량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쉬워지죠. 얘가 0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외부로 일을 하는 데 있어 뭐예요? 에너지 공급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벌지 않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로 계속 까먹으면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단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로 보신다면은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은 단열 과정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요걸로 안 되고요. 적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냥 얘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면 어떻게 되죠? 외부로 일을 하죠. 근데 온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얘가 더 높다 그랬죠? T가 T'보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은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뭐라 그랬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에서 A는 반대겠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증가를 하고요.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열 과정에 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은 수증기가 올라가요. 이런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기압이 떨어집니다. 기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한다니까요. 기체가 팽창을 하는데 열 공급을 받지 않으면서 팽창하니까
이게 무슨 팽창인 거예요? 단열 팽창을 하는 겁니다. 단열 팽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죠. 좀 온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수증기의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게 응결하게 돼서 구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단열 팽창이라는 거죠. 단열 팽창이 얘입니다. 그래서 뭐 지구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 팽창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대학교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한 거를 한 그래프 안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PV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A, B, C, D, E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고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쳐보세요. 순환이 된다고 쳐보시면은, 첫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되죠? 부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무슨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이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근데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건 어떻게 되죠?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등압 과정입니다. 역시 온도가 올라가요. 압력하고 부피를 곱해보면은 증가합니다. 역시 열이 흡수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C에서 D로 가는 건 뭐죠? 부피가 일정하죠? 등적 과정인데 얘는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마지막으로 D에서 A로 가는 거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과정입니까? 이게 A죠. 등압 과정입니다. 온도가 내려가요. 열을 방출하고요. 내부 에너지도 감소합니다.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B에서 A로 갈까요? B에서 D로 와볼게요. B에서 D로 오는 게 바로 뭐예요? 등원 과정입니다.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죠? 여기 얘가 더 크고, 예. 등원 과정인데, 특히 이럴 때를 등원 팽창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D에서 B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봅시다. 가보면은 등원, 압축, 수축,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와볼까요? E에서 D로 와보죠. E에서 D로 오면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죠? 여덟 번째, D에서 E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단열 압축이 돼요. 온도는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 그래프 하나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또 다 지우고 PV 그래프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있을 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뭐죠?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가 될까요? 이 빨간색 영역이 바로 외부로 하는 일이 됩니다. 외부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볼까요? 이 두 개는 등적 과정이라 일이 없어요. 일을 하거나 받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파란색 영역은 외부에서 받은 일입니다. 잘 보시면은 얘가 이쪽으로 팽창하니까 기체가 외부로 이제 팽창하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기체가 부피가 줄어요. 그건 바로 뭐죠? 압축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돌면은 놀랍게도 요 중간에 요 값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거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나오죠. 그러면 요게 바로 뭐냐면은 R자. 우리가 R자임 얘기하듯이 R자 외부로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을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